안녕하세요. 는 정물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 정물화란 무엇일까요? 서양화 장르 중 하나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물건, 즉 화초, 과일, 죽은 고기와 새, 악기, 책, 식기 등을 그린 그림을 정물화라고 해요. 풍경화나 초상화와 비교했을 때 그리는 대상이 움직임이 없어 정지되어 있으므로 그리는 사람이 본인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대상을 마음껏 배열하여 미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르이죠. 사과 정물화로 유명한 폴 세잔. 자세히 몰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세잔은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다 모델이 움직여 모양이 자꾸 변하는 것이 싫어서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그리는 정물화를 즐겨 그렸다고 하네요. 많고 많은 사물 중에서 사과를 많이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과가 빨리 썩지 않아 그 색감과 형태를 오래 유지하여 계속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정물화는 언제부터 그려졌을까요? 정물은 고대 로마 때의 벽화에서 부분적으로 그려졌지만 중세시대에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물화가 독립된 장르로 확립된 것은 풍경화와 마찬가지로 17세기 네덜란드에서인데요. 이때 풍경화뿐만 아니라 정물화 또한 성행하여 이때부터 정물화가 독립된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성행한 정물화는 바니타스라고도 불리는데, 바니타스는 인생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 촛불, 꽃 등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중세 말 흑사병, 종교전쟁 등 여러 비극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탄생한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왕관, 책, 거울, 모래시계, 심지어 비누방울에도 인생의 덧없음과 비슷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어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샤르댕이 등장하여 섬세한 색채와 친밀한 효과를 높여 정물화는 19세기에 이르러서 가장 일반적인 소재가 되었어요. 한 예로 19세기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인 고흐와 세잔 등의 화가들이 정물화를 즐겨 그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18세기 이전에는 정물화라는 명칭은 없었고 네덜란드에서 바니타스로 불리는 그림만 있다가 정물이 화가들의 일반적인 소재가 되면서 18세기 네덜란드의 미술학자 후브라켄이 정물화라는 명칭을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18세기 프랑스의 샤르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샤르댕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의 프랑스 미술계의 주류는 로코코 양식이라 불리는 낙천적인 유머가 담긴 우아하고 장식적인 양식의 미술이었어요. 즉, 그 시기 대다수의 화가들은 귀족들의 반짝이는 실크 드레스와 섬세한 레이스 장식, 신화 속의 관능적인 누드를 그렸지만 샤르댕은 소박한 부엌 살림을 주제로 한 정물화를 주로 그렸어요. 그 당시 미술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던 것은 바로 역사화였는데요. 샤르댕은 원래 역사화를 그리는 수업을 받아왔으나 그는 역사화 수업을 받는 미술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장르인 정물화로 파격적인 방향 전환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 당시 미술계에는 재능 있는 역사화 화가들이 많았고 그에 비해 샤르댕의 그림은 평범한 수준이었죠. 추측에 의하면 로코코 회화 속에서는 인물의 표정, 동작, 옷자락과 대기 등 모든 것이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었는데 샤르댕은 움직이는 것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이젤 앞에 놓아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정물화 라는 장르로 전환하여 정반대의 길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샤르댕의 작품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가오리라는 작품은 대중에게 공개된 이 오랜 기간 동안 미술계와 문학계의 많은 인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에요. 세잔과 마티스가 이를 베껴 그렸고 마네와 샤임수틴도 이 작품을 인용했어요. 그림 중앙에 매달린 가오리는 내장이 쏟아져 내릴 듯한 징그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과 입을 닮은 윗부분이 섬뜩한 느낌을 주며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죠. 그 아래 선반 오른쪽에는 주방용품인 거품을 걷어내는 국자, 유약 입힌 도기 주전자,
냄비, 칼 등이 있고 왼쪽에는 음식 재료가 될 굴, 잉어, 파 등이 있어요. 그림 안에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모델인 고양이의 바짝 긴장한 모습은 가오리와 함께 이 정물화에 특별한 분위기를 주고 있죠. 샤르댕의 정물화의 주요 특징은 빛이 균일하지 않게 들어오는 갈색조의 벽, 화면과 평행하게 돌출된 돌 선반을 자주 등장시키며 그 위에 요리와 식사의 재료 및 도구를 늘어놓고 부드럽고 섬세한 조명 속에 대상의 질감을 실감나게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물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평가로 치를 오일 파스텔 정물화를 지금부터 실습 영상으로 봐볼게요.